저 죄송한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발 한 번만 한 짝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살짝 내밀어 주시겠어요? 발 한 짝만 내밀어 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선생님, 우리 지금 안경 쓰신 선생님 마이크 좀 들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그 신발 되게 기품 있어 보이시는데 언제 구매하셨어요? 알려주면 안 되죠. 구입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네? 구입하실 예정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8만, 그렇죠. 남자 구두 한 그 정도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제가 선생님 시간 괜찮으실 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선생님 발에 꼭 맞게 사이즈를 재고 선생님 발의 특징을 살려서 선생님이 디자인을 고르시게 해가지고 선생님만의 특별한 수제화를 제가 제작해 드린다면 사시겠어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그냥 시중품보다 네. 저렴하진 않겠지만 네네. 그 수준이면 하겠죠. 그 수준이면? 예. 제가 오늘 저희가 모신 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특징을 다 가지신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이에 더 오르진 않으셨나요? 예. 1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때 그런 서비스 직접 찾아와서 발도 재주고 나만의 수제화를 해주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혹시 아마추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이분이요. 그 신발 명인 집안의 자제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엘칸토 공동 창업주시고 또 외삼촌께서 무크 전 사장님이시고 또 본인도 무크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좀 프로의 냄새가 솔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도 저희가 또 전문가를 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계속 말해봤자 소용이 없고 요아드 디자이너 우리 맨솔의 박기범 대표님을 함께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건가요? 반갑습니다. 되게 화려하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딱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했고 제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도 어떠한 분들이 오시는지 어떠한 정보를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이은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 기반으로 되게 미시적으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3대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화에 굉장히 버티컬한 사람인데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패션 주얼리학과에서 재화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대학교에서는 이제 창업 관련 이제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션 쪽과 IT에 굉장히 접근이 많이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재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스타트업 카페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뭔가요 도대체? 스타트업이 뭐죠? 부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뭔가요? 그냥 창업? 창업일까요? 이은영 대표님 스타트업이 뭐예요? 정글, 이제 나름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스타트업이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기존 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손 위에 전화기, 그러니까 PC를 들고 다니실 줄 알았겠어요? 스마트폰을 지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산업이 있고 발전하는 기술의 그 사이를 메꾸는 게 저는 첫 번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기존 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영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이런 뷰티 산업에 있는 문제점,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재밌는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컬럼을 한번 썼었는데요. 혹시 여기 패션 쪽 관련 계신 분 계신가요? 패션 관심 있으신 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다?
한 분이라도 안 계신가요? 칼라 크펠트 있고요. 이제 마크 제이콥스, 그다음 알렉산더 맥퀸, 조지 알마니. 이렇게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통점에 대해서 컬럼을 한번 썼었는데 뭘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제 했던 유명 디자이너, MD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해졌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 성공한 사람들, 패션 업계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남성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공통되는 것들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발견한 하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 정체성을 찾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게이라는 특징을 보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컬럼을 썼었는데 제가 의복의 기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복의 기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복의 기원 어떻게 시작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어떻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체형 보호. 첫 번째 신체 보호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그러니까 신체를 보호한, 그러니까 가리는 것도 하나의 보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 나뭇잎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이성 흡입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옷을 고를 때 아마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고른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 친구의 이성이 누굴까요? 남자인가요? 제가 이 단어 보고 되게 이거 누가 쓰셨어요? Natural born entrepreneur? 이게 태어나자마자 엔터프레너로 태어나나요? 난 창업가가 될 거야. 이렇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게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난 남자가 좋아라고 태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분명 그들의 이성되는 여성을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 누구나 그렇듯이 그 이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 정체성을 찾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유혹하기 힘든 동성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자기의 생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가장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 시즌에 우리가 뭘 만들자가 아닌 우리가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 통찰이란 말, 한 3년 전부터 통찰이란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통찰을 가져라, 통찰을 가져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버티컬한, 내가 해당 분야의 버티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통찰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스티브 잡스. 다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워너비죠. 저도 스티브 잡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했던 이제 엔터프레너 중 하나예요. CEO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장 잘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왜 원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 이유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남자들의 주머니였어요. 지금 남자분들 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시나요? 뭐 넣고 다니세요? 지금 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나가실 때는 휴대폰 놓고 나가실 거죠. 그렇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아세요? 휴대폰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지갑, 또 뭐가 들어있죠? MP3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카메라도 들어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뚱뚱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들고 다니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이만큼 채우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봤을 때도 왜 저걸 저렇게 들고 다니지? 저걸 좀 편리하게 해주면 안 될까?
저걸 하나로 합치면 안 될까?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인데 그걸 합치면 융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친구가 사이먼 시넥이라는 친구예요. 혹시 아세요? 예, 책 읽으셨죠? 이 친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이유예요. Why? 왜 하는데 왜?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사이먼 시넥이 얘기하는 게 이젠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이 갖고 있었던 전략이 이 골든 서클 이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삼성부터 얘기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삼성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애플의 경쟁사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사뭇 스티브 잡스가 접근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혹시 한 5년 전, 6년 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어떤 전화기 썼었죠?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피처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전화기에 뭐 기능 하나 들어가 있고 무슨 게임폰, 효도폰 막 그런 기능 하나 들어가 있는 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1년에 되게 많이 한 게 한 수백 개까지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CTO 팀한테 요청을 해요. 야, 니네 이제 스마트폰 만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대. 그러니까 오더를 내린 게 그거예요. 야, 우리 뭐 만들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삼성 기술력 다 있죠. 하드웨어는 뭐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은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종착한 게 여기예요. 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백 개 던져가지고 하나 맞은 게 뭐냐면요. 그냥 갤럭시 S예요. 갤럭시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요즘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노트 7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왜? 무엇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애플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은 이 골든서클 이론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Y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자. 왜 남자들이 그렇게 주머니 많은 걸 갖고 다녀야 돼? 하나로 합쳐주자. 편하게 해주자. 어떻게 해? 그냥 이쁘고 똑같아요. 이쁘고 기술력 넣어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면은 무엇이 나왔죠? 네? 맞아요. 아이패드도 나왔죠.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양한 세그먼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지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스타트업에서 피벗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목적을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협에 종착이 되더라도 그걸 갖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피벗과 어저스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가치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후에 하기도 할 텐데 사실 매출에 포커스를 잡게 되면은 사실 회사가 오래 가질 못해요. 근데 가치 집중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유에 접근된 그런 목적을 설정하고 가게 된다면은 회사가 굉장히 롱런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교수들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3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삼촌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구두 공장을 하셨고요. 그런 구두 제화업계에서 저는 한 10년 정도 이제 MD로서 종사를 했고 이제 2014년부터 저는 저만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구두를 구입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오토 서비스예요. 오토 서비스고 찾아가는 맞춤 수제화 서비스 맨솔입니다. 남자 신발이란 뜻이고요. 저희 맨솔이 그 산업에서 풀고 있는 숙제는 그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가치 사슬이 존재합니다. 밸류 체인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각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페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분들한테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구두를 구입하는. 아까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두를 구입을 직접 하셨나요, 혹시? 직접 하셨나요, 구두를? 혹시 와이프분이 구두 사주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손을 안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30, 40대 남자를 한 1000명을 조사를 해봤을 때 60% 이상이 자신이 구두를 구입을 안 한대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는 와이프분께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바쁘고 귀찮으니까. 그냥 딱 2가지 정보예요. 사이즈하고 색상은 2가지예요. 갈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더 거기서 단순해지는 건 뭐냐면은 그 사온 신발을 집에 와서 신고 나서 사이즈가 잘 안 맞아도 그냥 신는다는 거예요. 왜? 바쁘고 귀찮으니까. 그냥 신으면 되니까.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소비자가 지금 현재까지 오프라인이라는 이제 매체를, 커머스를 통해서 구두를 구입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구두를 이때까지 구입을 했는데 그게 변해야 되는 게, 저희가 그걸 변화시켜 보자는 게, 관습을 깨보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맨솔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심각한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산업 사이드입니다. 산업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구두 한 18만 원 주고 사셨다는데 아마 백화점에서 세일하실 때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죠? 백화점에서 보통 한 구두를 제대로 주고 살려면 한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는 주셔야 제대로 된 구두를 살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좋은 구두 신었구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하는 수수료가 50%가 백화점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35%에서 한 38%가 백화점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서비스를 해드렸던 점장이 한 15%에서 20% 가져가요. 도합 50%가 여러분들이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50%를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산업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제조 쪽이 아주 굶어 죽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한국경제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인데요. 공장에서 구두 한 족을 팔아서 남기는 돈이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20년 된 장인분들이 정말 구두를 열심히 만들어도 일일 알바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가까운 일본, 선진국만 해도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좀 선진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이 조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하나, 저는 한국 재화 족장이들, 그러니까 장인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통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두각이 못 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구입하는 제품들은 싼 제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밸류 체인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맨솔을 통해서 그냥 구두를 파는 사람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인 문제와 소비자가 그걸로 인해서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전 반나절 이상은 해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오신 이유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굉장히 초기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점심 몇 시에 드세요? 12시요. 그렇죠. 그 관습이에요, 저는. 왜 그때 꼭 그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시면은 여러분들이 창업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그냥 깨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존 산업의 문제점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습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습을 깨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 되시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까 그거예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무엇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산업과
계신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신다라면은 이유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서 접근을 해라. 통찰을 가지고 이유에서 접근하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말씀드릴게요.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저희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예로 유아더 디자이너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구두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디자이너보다 더 디자이너답게 구두를 디자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저희가 되게 많은 가치를 넣었어요. 거기 안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60만 개가 넘는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실제로 구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붙였어요. 그 뚜껑 딱 열었더니 어땠냐면요. 작은 숙제를 풀려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큰 숙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프레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준비한 이제 맨솔 프로젝트가 그 큰 숙제를 풀기 위한 작은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관습을 벗어나셔서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숙제부터 푸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은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굉장히 되게 교집합이 많아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그 TF를 만들어서 움직일 때 실패 확률이 높은 게 이 린 스타트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전체적인 키마일스톤을 다 잡습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고서 마스터피스가 나오길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근데 디데이는 당연히 못 맞춰요.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TF인데, 저희가 지금 맨솔 홈페이지가 저희가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윅스로 이틀 만에 만들었습니다. 윅스 아시죠? 아까 그 이윤영 대표가 얘기했던 워드프레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PHP 기반의 그냥 찍어내는 방식의 홈페이지인데요.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플랜2 C라고 돼 있는데 PDS 시스템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PDS하고 린 스타트업을 치면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죠? Just do it이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RPG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이 되게 RPG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RPG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 좀 젊은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MMORPG 요즘에 게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어요. 이런 장르가. 뭐냐면요. 이 게임에서 주인공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주인공이 혼자 나와요. 딱 한 명. 나 혼자 나와요. 근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마을에 내가 떨어진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을 걸러 다닙니다.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을 아저씨가 내 딸이 저기 산적한테 잡혀갔대요. 내 딸 찾아주면은 500G를 주겠대요. 500G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주겠대요. 그러면은 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산적들을 찾아갑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500G를 받게 돼요. 그걸로 이제 무기를 사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혼자였지만 친구들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팀빌딩이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에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스 고딘이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이 그냥 우리가 이 제품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자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나만의 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친구들을, 그러니까 팀메이트들을 만나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PG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인생,
뭐 제가 여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RPG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타트업이 꽤나 RPG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RPG 게임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팀메이트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떠한 적에 따라서, 미션에 따라서 우리 팀메이트를 갖다가 활용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이런 RPG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키워드는 제가 글쎄요. 저도 지금 2014년 12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12월 1일에 했고요. 만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횟수는 3년이 됐는데 만 2년이 안 되는데 저도 진짜 묵묵히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 되게 찔렸어요. 이거 대박 나지도 않고 조금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버라 그러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맨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두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진짜 묵묵히 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냥 점을 찍으세요. 하루하루 점을 찍으시고 그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되는 거고 그 선이 연결이 되면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라는 이제 사람의 스토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는 창업의 아이템이 하나의 큰 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영 대표나 제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뭐 저는 좀 짧게 끝낼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기범 대표님께 큰 박수.